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2016년부터 도내 곳곳에서 새는 수돗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중산간 마을. 상수도관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상수도관 곳곳에서 물이 새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누수 탐사, 유량 분석 등을 통해서 누수 다발관을 선정한 후 세관으로 교체해서 새는 물을 막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사에도 지난해 생산된 수돗물 1억 7천만 톤 가운데 실제 가정에 공급된 양은 8천만 톤. 여전히 절반 넘는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가 유수율, 즉 누수되지 않고 공급돼 요금을 받은 급수량 비율을 높이겠다며 1,300여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유수율은 고작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겁니다. 오히려 공사 비용이 늘어나면서 생산 원가는 5.8%나 상승해 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질 특성상 다른 지방보다 누수 확인이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공사 진행률이 높아지면 유수율도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2021년도부터 그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그 누수 탐지와 그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그 유수율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2,5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유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정말 정직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타시도하고 다른 우리 제주의 지형적 특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밀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진단과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제주 상수도 유수율.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효과 없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1년 2만 2천 톤에서 지난해 2만 7천 톤으로 9년 새 24.1%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남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위성곤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의 대기업 면세점 한 곳을 추가 허용해 제주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면세점 추가 허용은 제주 여론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제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한 곳을 추가 허용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과 도의회 등은 이미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두 곳이 있는 제주에 면세점을 또다시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면세점 허가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인철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하루 60개 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 진출하면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사회 전체가 대기업 면세점을 반대하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제주의 골목 상권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 허가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어렵다며 제주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제주 대기업 면세점 허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6조 예산을 쏟아부을 제주형 뉴딜 정책에 문화예술 부문이 미미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의 6조 원을 투입해 5년 안에 일자리 4만여 개를 만든다는 제주형 뉴딜 정책. 하지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투자는 수백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힐링 치유 프로그램 44억 해서 154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뉴딜 이거 한 해에 4,400억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문화관광 예산 또 삭감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사업비 가운데 2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 말고는 재원도 없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되면 뭐 그때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하면 뭐 타 시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하는 방식은 뭐 똑같으니까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코로나19 극복을 논의하는 제주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경관위원회에는 수차례 참석해 문화예술 분야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그 집행부는 문화예술재단인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예술위원회 가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련 조례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서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 방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항만에서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방역 강화와 침체된 관광업계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주만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주는 정말 K방역이 아니라 제2방역으로 수범사를 만들어내겠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포공항 같은 데 다 검사를 해주라. 그럼 우린 여기서 그냥 바로 통과시킨다. 아마 지금 중대본에 저희 건의한 걸 한번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제가 발표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또 재미썸 매입 논란 등 출자 출연 기관장이 책임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성과가 좋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의 3분의 1이 농지와 초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22개 개발 사업 부지 36.6제곱킬로미터 가운데 34%인 12.3제곱킬로미터가 농지와 초지를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초지 전용 허가를 위한 조건이 대체 초지 조성비 납부와 기간 내 사업 완료 등이 전부여서 무분별하게 전용이 이뤄지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강릉시 교동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B씨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이 3번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더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도입하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뒤 검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성분으로 인해서 아예 시동 장치를 꺼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강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차주의 차에다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동을 못 켜게 만들어준다면은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이 지난 4월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 지사로부터 피자를 받은 교육생과 특산품 판매업체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리 검토 끝에 더큰네일센터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과 원 지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모 특산품 판매업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생과 업체 대표가 사전에 기부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제주시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도 19도에 그치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고요. 내일은 비구름대 영향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15도, 북부와 동부가 1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1도, 서부가 20도, 북부와 동부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늘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1도 선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한 혐의로 경찰청 본청 조사를 받아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을 다룬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A경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제기한 고유정에 대한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뇌사자 간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은 김건국 외과 교수팀이 지난달 11일 말기 간부전 환자 63살 김모 씨에게 뇌사자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빠르게 안정돼 일반 병실에서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은 1995년 제주 지역 첫 신장 이식 성공 이후 46건의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 원격 수업으로 우려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시험 성적 분석과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